안녕하십니까. VM웨어 코리아 엔드유저 컴퓨팅 부서에서 VDI 솔루션에 대한 세일즈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계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격 업무 환경의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할 VM웨어의 이대근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좀 졸리실 수도 있는 시간일 텐데 저희가 짧게 좀 재밌게 내용 최대한 준비를 해봤으니까 좀 많은 경청 부탁드리고요. 먼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원격 업무 환경에 대해서 효과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준비한 아젠다로는 일단 먼저 원격 근무의 형태, 그리고 원격 근무를 하면서 발생되게 되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EEM이라는 솔루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DEM에 대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창 통해서 달아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격 근무 형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원격 업무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 과제를 두고 많이 접근들을 하고 계신데요. 원격 근무가 비단 지금의 상황 때문에 발생된 것만은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도 스마트 워킹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이제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도 원격 근무가 필요하고, 원격 근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 및 외부 환경에서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보는 경우에 동일한 환경이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원활하게 그 업무의 영속성을 가져가면서 원격 업무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회사 입장이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격 업무에 대해서도 원격 업무 환경에 대해서 보안 표준이 필요로 하여지고, 원격으로 업무 환경이 노출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용 형태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의 표준화도 꼭 필요로 하여지게 됩니다.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데스크탑 가상화죠. VDI를 통한 업무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단순하게 그냥 원래 사용하고 있던 회사 PC를 원격으로 접속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한 개인 PC를 통해서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은 이제 모바일 기기로도 업무를 많이 보시니까 간단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고 형태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VM웨어는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이 환경을 동일하게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는지, 보안은 어떻게 표준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격 근무의 장점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에 국내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계속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의 코로나 사태로 보면은 작년 2월 말, 작년 3월 정도부터 이게 확산화가 되면서 재택근무가 계속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럼 거의 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직원들의 그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데이터를 보면은 예상과는 다르게 재택근무와 출근의 집중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업무 집중도가 회사에서 할 때 동일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보다도 더 집중력이 있다가 좀 더 많은 숫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장점으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뽑은 부분은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감소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감소가 생기면서 시간의 배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분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부분이 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직원들은 결국은 원격 근무자의 80%가 업무 스트레스가 오히려 줄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짧게 회사에서 굉장히 좀 힘들게 업무를 하다가 잠깐 재택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집에 있으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더 길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재택근무의 장점이 좀 더 부각된 대표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를 할 때 좋은 것만이 있는 것뿐은 아닙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제가 대표적인 부분으로 하나 가져왔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사용자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장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회사에 원격으로 붙어서 업무를 하여야 되는데 갑자기 내 노트북에 문제가 생겨서 접속이 안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사용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는 회사 내에 IT 부서가 있고 내 디바이스를 관리해주는 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또 원격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용자 입장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통제되지 않은 환경으로 사용자들이 나가서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고 탐지 및 수정이 불가능해지는데요. 먼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사용자의 장애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청이 들어올 거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업무 과중도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또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할 때 원인 분석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내가 가서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원격으로 봐야 되고 사용자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또한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가시성의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데이터를 얻기가 회사 내에서 사용자가 쓸 때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통제된 환경이나 정해진 룰을 따라가지 않고 그거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통합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히려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내가 불편한 부분이나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그 부분을 개선을 하여서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여줘야 되는 게 의무인데 이런 직원의 문제점마저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 경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 및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 및 사전 예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와 로그를 수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사용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인해서 산업군별 인사이트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꼭지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발생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DEM, 디지털 직원 업무 환경 관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직원 환경, 디지털 업무 직원 관리, 업무 환경 관리에 대해서는 예측 및 사전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및 해당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이벤트 로그나 아니면 이런 로그들이 실시간 혹은 스케줄링돼서 모을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로그들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격 근무를 하는 환경은 굉장히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제대로 하기 위해선 어쨌든 데이터로 남겨서 정량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기준을 잡고 사용자에게 무언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저희 VMware에서는 사용자 경험 점수라는 단어를 써서 이걸로 사용자 경험 부분을 정량적인 수치를 매겨서 사용자에게 사전 예방 조치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직원 업무 환경 관리가 도입되었을 때 장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해외에서 저희 쪽에서 설문조사한 사례인데요. 먼저 직원의 퇴사 및 입사 주기가 굉장히 줄어들게 됨으로써 신규 입사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업무 환경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성에 대한 향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회사의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면 회사의 주당 순이익, EPS도 당연히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회사에서 한 직원에게 들어가는 고정비 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이 쓰는 비용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동일한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 절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업무 참여도의 증가로서 직원이 업무가 참여도가 증가되게 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모두한 부분에서 좋은 피드백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조직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좋은 디지털 직원 업무 환경 관리에 대해 동작 방법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죠. 사용자 정보입니다. 사용자의 장치, 그리고 OS, 앱 및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 등을 집계를 하게 됩니다. 이 집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고요. 모니터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트릭으로 쭉 통합 매트릭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용자 경험 측정은 저희 VMware 이제 워크스페이스 1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용자가
평상시처럼 사용을 하든 아니면 이상 상황에서 사용을 하든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추적하여서 사용자 경험 점수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즉 계속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경험 스코어를 점수를 정량적인 수치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기록하고 있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방대하게 모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대시보드와 리포트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완전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이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특정 사용자의 정보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이제 보다 완벽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자가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라든지 사용자의 상황이라든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는 거에서 끝나면 이거는 무언가 조금 2%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단순히 보는 거에서 끝나는 뿐만 아니라 수치를 정량적으로 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정량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무언가 트리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워크플로우를 사전에 등록을 해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해당 사용자의 보안의 위협이 있다. 그래서 보안 업데이트를 강제적으로 시킨다든지 아니면 해당 사용자의 OS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 그럼 사용자 OS에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작업까지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직원 업무 환경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동영상 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사용자 경험 점수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전체 대시보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식을 통해서 사용자 스코어링 점수를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떠한 장치를 보겠느냐 다 보실 수가 있고 쭉 좀 내려가다 보면 사용자 점수 스코어가 UX 스코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타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쓰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크래시가 나는 좀 깨지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당 사용자 점수가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 만족도가 좋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드릴다운해서 내려가게 되면 사용자에게 쓰면서 가장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크래시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 등등 이런 세부 사항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 외에 이제 좀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한 동영상과 알기 쉽게 그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데모 준비를 통해서 저희 이대근 차장이 발표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디지털 직원 업무 환경 관리의 대시보드를 시작하기 전에 이 대시보드에 대한 사용성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경험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와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되지만 이걸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정의를 잘 만들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시보드에 대한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더 데이터를 수치화시키고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대시보드가 이제 왼쪽에 보면은 총 디바이스가 등록된 수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즉 설치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딱 저희가 10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리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도넛 형태로 분포도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인텔리전스 허브가 각 OS 플랫폼당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도 보실 수 있으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인터넷 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나 구글 크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설치되고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포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KB, 특정 KB가 없는 디바이스에 대한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그 모델의 집합에 대한 디바이스 수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안 업데이트에 대한 상태, 어떤 디바이스가 인스톨이 다 끝났는지 아닌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iOS 디바이스 장치에 보시게 되면 OS의 분석도가 보이게 됩니다. 또한 CV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해왔는데 몇 가지를 더 수집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면서 아래는 점수 7 이상의 디바이스들이 몇 개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총 7점 이상인 게 460세대가 되고요. 그거에 대한 리스트가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수집한 화면에 보시게 되면 뭐 디바이스 OS의 버전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중요 패치가 필요한 디바이스가 총 81대가 나왔는데요. 81대인 경우에 보시게 되면 디바이스의 이름, OS 버전, 그리고 KB 넘버, 기타 등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삭제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걸로 저희가 대시보드화 시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CVS의 스코어에 따른 겁니다. 뭐 9.3점이나 10점 정도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수, 그리고 어떤 모델인지, 그리고 어떤 KB 넘버인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CV가 발표한 날짜 기준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디바이스가 몇 대인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게끔 대시보드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10이죠. 가장 많은 디바이스가 받고 있는 CV는 무엇인지도 대시보드화 시켜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아래에 내려가면 크리티컬하고 논시큐리티한, 크리티컬하지 않고 논시큐리티한 거에 대한 분포도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VIDM에서 로그인 결과 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대시보드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내려가 보면 KB 기준으로, 설치된 KB 기준으로 디바이스에 대한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KB에 맞춰서 몇 개의 디바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윈도우즈 디바이스에 대한 OS 버전, 분포도도 도넛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전체적인 대시보드는요, 아마 IT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요청을 받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필요하신 CV의 기준, 아니면 KB 기준, 아니면 OS 기준, 아니면 기타 등등에 대한 기준으로 대시보드화 시킬 수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그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되는 게 이제 디바이스 관리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디바이스를 어떻게든 제어를 하고 차단을 하고 그렇게만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요, 디바이스가 부팅이 지연이 되거나 종료 시간이 뭐 길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종료가 되는 PC들, 그리고 배터리가 불량이거나 교체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도래하는 사용자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먼저 생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게 먼저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기능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화면이 데스크탑의 퍼포먼스를 체크해서 보시는 분포도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다면 윈도우즈 데스크탑을 제외한 맥OS나 크롬,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지 데모 동영상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관리입니다. 보시는 대시보드에 보면 왼쪽에는요, 모바일 장치 대시보드가 보이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데스크탑 장치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데스크탑 장치 대시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장치에서는 오늘 총 등록된 장치, 그리고 활성화된 장치, 그리고 비활성화 장치, 그리고 이런 장치들에 대한 분포도도 보시는 그래프화 시켜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에는 비활성화 장치가 충돌된 OS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능 쪽에 들어가 보면 부팅 시간이 길거나 워닝, 아니면 크리티컬하게 부팅 시간이 긴 디바이스에 대한 분포도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충돌앱, 특정 OS가 돌 때 충돌한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해 주는 기능까지 DE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장치인데요. 모바일 장치에 등록된 수, 그리고 활성 장치와 비활성화 장치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그래프화 시켜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직별로 이 조직의 어떤 조직에는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디바이스가 설치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대시보드화 시킬 수 있고요. 그 아래 내려가면 장치 소유권이나 장치 모델 분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도넛과 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가 등록이 될 때 등록, 삭제, 선택적인 초기화, 기타 등등에 대한 기능들까지도 저희가 그래프화 시켜서 각각의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때에 대한 디바이스 정보, 그리고 그 정보들 다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내려가 보면 오늘 등록한 추세, 그렇죠? 저희가 어떤 디바이스가 어떻게 등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래도록 관리되지 않은 디바이스들, 30일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디바이스도 왼쪽처럼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그룹 형태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를 충전한 상태에서 쓰는지 아니면 배터리를 통해서만 쓰고 있는지도 저희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요. 디바이스를 AC, 그러니까 충전기를 꽂아서 사용하는 디바이스와 배터리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나누는 이유는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동화 기능입니다. 특정 사용자가 디바이스 등록을 해지했을 때 자동으로 협업 도구로 알림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디바이스를 해지를 했을 때에는 협업 도구로 메시지가 가도록 해놓고,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들면 잠재적으로 영향받는 디바이스가 어떤지에 대한 디바이스 분포군까지도 저희가 관리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동작을 하고 자동화가 동작을 하면요, 로그가 쌓여야 되죠. 활동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로그 데이터, 적용된 워크플로우 작업이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로그도 데이터화 시킵니다. 또 하나 자동화를 보게 되면 윈도우 K베이스로 어떤 프로세스가 충돌이 났을 때 패치 기능을 자동화시키는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에 보면 어떤 특정 에러 코드나 프로세스가 올라와 있을 때 그때 저희가 패치를 승인을 시켜주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게 진행됐던 건 협업 도구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으로 자동화를 시켜놨습니다. 또한 특정 패치죠. 특정 패치가 특정 보안 취약점이 나왔을 때 뿐만 아니라 자동화로 배터리를 교체 기능까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매우 빨리 닳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때 스스로가 직접 신청하는 기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배터리가 빨리 닳는 디바이스를 찾아서 먼저 저희가 신청을 해주고, 그 사용자에게는 배터리가 교체 시기가 되었으니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라는 것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기능입니다. 보고서는 그 디바이스가 등록됐거나 아니면 관리되거나 하는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고 특정 어떤 목적이 필요해서 보고서들을 많이 만드시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특정 목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스케줄링해서 사용자, 즉 관리자에게 메일로 보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고 메일로 보내지는 내용들은 전부 다 활동 로그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보고서는 이제 관리되고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관리되고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확인도 가능하지만 스케줄을 따라서 특정 관리자나 매니저에게 메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나 그리고 전달되는 내용도 활동 로그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디바이스 관리를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고 어떻게 멀티 OS 플랫폼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OS 업데이트예요. OS 업데이트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좀 강세였지만 요즘엔 맥OS까지도 확장돼서 업데이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거죠.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과 OS 업데이트가 충돌이 나타나게 되면 사용자들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특정 이제 보안 위협이 노출되어 있을 때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빠르게 업데이트를 시킬지,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가 업데이트가 되고 안 되고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가장 많은 큰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인 DEM,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 온 인텔리전스 앤 UEM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데모를 준비해 왔습니다. 데모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OS 업데이트가 윈도우즈 10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iOS, 맥OS, 크롬, 그리고 데스크탑 등등으로 전체적인 OS 멀티 플랫폼을 제공하고요. 먼저 안드로이드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 대한 OS 버전별 장치 수를 저희가 수치화시켜서 보여드릴 수 있고, 오늘 날짜나 과거 날짜 기준으로 업데이트 이벤트가 일어나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버전에만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면 특정 버전 기준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추세, OS 업데이트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iOS도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OS 버전별 장치수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업데이트 이벤트와 그리고 업데이트된 추세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는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데스크탑 쪽으로 가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맥OS도 마찬가지로 OS 업데이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이벤트에 대한 상세 보기를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떤 OS가 어떤 디바이스가 업데이트를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추세는 어떤지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기 버튼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아래 내용에 어떤 디바이스가 언제 업데이트를 했는지 상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10 업데이트는 조금 다릅니다. OS 버전에 대한 정보들이 다 전체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언제 업데이트됐고 업데이트 추세가 어떤지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건 전개 4가지의 OS 플랫폼에 다 제공을 하는 기능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OS 패치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추세를 보고 계시고요. 업데이트 추세를 위에 오른쪽에 패치 부분이 있습니다. 패치 부분을 들어가 보면요. 업데이트 상태의 패치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뭐 가능한지 혹은 업데이트가 끝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날짜, 어제 날짜, 그 한 달 날짜 동안 어떻게 OS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 세부적으로도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런 수치를 가지고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지연된 업데이트를 자동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iOS 디바이스가 사용자의 관리되는 디바이스 중에 계속 OS를 지연을 합니다. OS 업데이트를 지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 플로우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직접 강제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고요. 또한 긴급 패치 자동화예요. 특정 CV 값, 보안 취약점이 나왔고 이거에 해당되는 디바이스가 어떻게 되고 이 디바이스들을 강제적으로 빠르게 OS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워크플로우를 만들면요. 이렇게 잠재적인 임팩이 있는 사용자의 디바이스들을 체크해보고 이게 자동으로 사용자가 확인이 되면 바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저희가 자동화 기능들을 많이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RDP, 보안 취약점이 나타났을 때 이제 자동화하는 기능이에요. RDP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용자에 대해서 태그를 걸고요. 그리고 패치 승인을 강제로 합니다. 자, 강제로 패치가 승인이 되면 이 사용자는 바로 이 정보를 받고 패치가 되고요. 패치된 정보는 활동 로그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확인만 되는 게 아니라 장제적으로 업데이트, 패치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CV의 7 이상에 대해서 나오는 패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디바이스를 찾아서 강제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게 CV에 굉장히 높은 보안 취약점을 갖고 있는 디바이스들이 누구냐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관리자는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관리자는 매번 직접 찾아서 하지 않아도 주간, 월간, 일간으로 보고서를 받아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고서 내용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컬럼을 더 추가할 수 있고 좀 더 복잡도를 넣어서 원하시는 정보의 정보를 좀 더 간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매번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따로 만들지 않고 하나의 기능에다가 다 압축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부의 서드 파티 쪽에 서비스 쪽에 이 정보를 갖다 넣어서 좀 더 가공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OS 업데이트에 대한 전반적으로 저희가 탐지만 하고 또는 어떤 디바이스가 언제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만 하는 뿐만 아니라 취약점이 발생을 하면 강제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서드파티와 충돌이 났을 때 강제로 업데이트를 멈출 수 있는 기능들까지 전반적으로 OS 업데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용자 위협. 보안 위험 쪽입니다. 사용자 위험은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디바이스와 사용자와 디바이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점수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 점수 기준은요, 첫 번째가 인증 빈도수예요. 사용자가 로그인을 여러 번 실패를 하거나 또는 보안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했을 때 그리고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이 갑자기 막 수가 증가하거나 사용자가 등록한 디바이스 수가 이제는 3대가 아니라 5대나 6대 무분별하게 늘어날 때 이때 보안 취약점이 자체적으로 보안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리스크 점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리스크 점수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요. 특정 내부에 있는 서비스에 접속할 때 리스크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 그 사용자를 차단하거나 또는 2팩터, 3팩터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의 인증을 다시 한번 받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보통일 경우에는 내부에 들어올 때 2팩터 인증만으로도 끝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기능을 통해서 낮은, 보통, 그리고 높음을 통해서 사용자의 어떤 행위나 디바이스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사용자들은 회사 내부에 접속할 수 없게끔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어떻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모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화면이 사용자의 고위험 사용자, 중간 위험 사용자, 저위험 사용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사용자의 추이를 보게 되면 아래의 그래프로 28일 동안의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몇 명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안에 어떤 사용자가 고위험군 사용자로 들어갔는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펄이라든지 케네스, 기타 등등의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용자들이 왜 사용자 위협의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됐을까요? 그 내용들은 아래에 다 포함이 됩니다. OS 업데이트가 계속 늦게 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설치하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용자가 보시게 되면 데스크탑과 디바이스 두 개 다 사용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위험 표식이 어떻게 위험군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보실 거는 이제 디바이스 보안입니다. 앞서는 이제 OS 업데이트 패치 쪽을 좀 보셨는데요. 이건 이제 네트워크, 멀웨어, 보안 정책 등이 있어요. 멀웨어에 멀웨어에 걸려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했다거나 탐지가 됐거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일반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다른 나라 네트워크로 들어온다거나 또는 보안 정책을 배포했는데도 그 보안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거나 하는 기준을 따라서 저희가 보안 위협군으로 제시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사용자가 루팅을 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바이오스에 접근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손상된 디바이스라고 확인이 되고 그거에 대한 추이도 확인이 됩니다. 정책 위험 쪽으로 가면 관리자가 배포한 암호 정책이라든지 디스크 암호화 정책 등을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걸 무시하거나 계속 지우려고 노력을 하거나 암호화를 계속 풀거나 하는 기능들이 이벤트가 나타나게 되면 저희는 다 취합해서 이렇게 그래프화 시켜서 이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다음 액션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스크탑 보안 취약점입니다.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보가 모두 있어요. CVE의 가장 낮은 1점부터 가장 높은 10점까지 모든 정보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관리가 디바이스에 영향을 받고 있는 디바이스 정보나 사용자 정보, 필요한 KB 모든 게 다 이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걸 자동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회사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00개의 취약점, 더 많이 있지만 100개의 취약점들이 알려진 취약점들이 확인이 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고 있는 디바이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디바이스 정보, 모델 확인해 보면 디바이스 정보나 필요한 KB 정보도 물론이고 그리고 이 스테이터스, 관리자가 업데이트를 승인했는지에 대한 스테이터스까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2.1점까지 낮은 정보에 대한 CVE 값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 점수가 높은 사용자, 그러니까 사용자 위험이 낮거나 낮았을 경우에는 액세스를 허용하고 중간의 경우에는 단계 인증, 높았을 경우에는 차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의 위협, 디바이스의 위협, 잠재적인 위협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을 한번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OS 업데이트를 강제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만약에 위협이 느껴진다고 하면 회사 내부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디바이스를 잠그는 기능까지 전체적으로 이제는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접근하는 다양한 리스크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그걸 자동화하고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리예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리라고 보면 이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시다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충돌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충돌이 돼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나타나거나 행이 걸린다고 하죠. 저도 이제 가끔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 너무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제가 껐다 켜고 그래도 안 될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PC에 대한 리소스를 크게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걸 리소스 호그라고 하는데 이 프로세스에 보게 되면 100%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IT팀과 협의하기에는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지 않거나 임시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로그를 확인해서 IT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충돌이 났거나 행이 걸렸거나
또는 특정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감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화 시킬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기능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모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보시게 되면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모바일, 데스크탑, 그리고 SDK를 삽입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활용도를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생산성 어플리케이션 등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군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보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네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최종 업데이트 네임,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어, 버전, 기타 등등 설치되어 있는 디바이스의 정보나 버전까지 모든 것을 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까지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은 관리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59개고요. 이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업데이트 날짜, 기타 등등이 나타나게 되고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스톨 스테이터스도 계속적으로 설치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SDK를 삽입한 내용이에요. 이 SDK를 삽입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일 경우에는 일간 활성사 수, 월간, 그렇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실행을 해봤고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앱이 로드가 되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데일리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채택을 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한 익스피리언스 스코어라 그래갖고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될 때 좋았나요? 나빴나요? 의견을 주십시오 라는 것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서 보다 기능적인 향상을 도울 수 있고요. 사용자의 워크플로우, 사용자 흐름에 맞춰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잘 동작이 됐는지도 체크가 되고 들어오는 네트워크 인사이트, 네트워크가 제대로 잘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다운이 되거나 예외사항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끼리 충돌이 나서 나타났을 때 로그, 크래시 로그 같은 것도 저희가 다 SDK를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웹은 앱과 좀 다르죠. 웹에서는 특정 IP, 접속하는 IP, 소스 IP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실행했고 어떤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는지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상위 10개 플랫폼별 설치된 기본 어플리케이션, 관리가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몇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디바이스가 선정한 수대로 어플리케이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총 실행 횟수가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드리는 이유는요. 어플리케이션들이 중첩이 되거나 필요 없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어플리케이션까지 회사에서 관리하는 관리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DAU나 MAU를 기준으로 이 디바이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제거하거나 합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제 디바이스가 윈도우즈 디바이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이 크래시가 나거나 행이 있거나 하는 데이터들도 보시는 추이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디바이스에 대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이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점은 많은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행이 걸리거나 또 크래시가 났을 때에 대해서 로그를 수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4가지죠. 대시보드 기능, 그리고 자산 관리, 그리고 사용자와 디바이스 위협, 그리고 멀티 OS의 업데이트 관리, 끝으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인 DEEM,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 1으로는 현대적인 자산관리, 다양한 멀티 OS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 OS 업데이트인 맥OS나 아니면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대해서 특정 보안 취약점이 나왔을 때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시키거나 취약점이 예상되는 데스크탑은 자동 승인이나 혹은 그 사용자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드려서 보안이 문제가 없게끔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용자나 디바이스 위협 관리, 그러니까 사용자와 디바이스가 어떠한 패턴, 그러니까 접근 관리나 자동화 기능으로 이런 다양한 패턴들에 맞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끝으로는 다양한 OS 어플리케이션에서 배포한 상태, 그리고 버전, 일일 사용성, 월간 사용성 등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제공하는 워크스페이스 원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는 동안 요즘 원격 근무가 정말 많이 대세긴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저희 둘이 발표하고 있는 것 외에도 저희 팀에서 원격 근무를 통해서 저희 팀에서 댓글창에 답변을 달아주고 계신데, 이 원격 환경에서 참 생산성 집중이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답변을 잘 달아주셨어요. 그 중에 저 이제 답변 없는 거나 이거 좀 저희가 선택을 해서 좀 답변을 드릴 건데, 먼저 김수열 님이 주신 질문 중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원격 관리를 위한 사용자 인증 보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이 워크스페이스원 패키지 안에서 워크스페이스원 액세스라는 것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죠. 네네, 맞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인증 보안을 지원할 수 있을지 좀 설명을 주십시오. 네, 일단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서비스라고 하면 사스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스 서비스에 접근할 때에 대한 접근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네트워크에서 접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디바이스가 관리되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다양한 매트릭 값을 갖고 이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한 후에 클라우드 환경의 사스 서비스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체계로 저희가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 이민수 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업의 보안 담당자가 원격 업무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 정책에 위반되는 사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데스크탑 취약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거의 전반적인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뭐 조금 첫 부분을 놓치셨던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라이브 방송이 녹화되는 게 배포되면은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외에 추가적인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 VM웨어 코리아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언제든지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잠깐 네네.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보안 취약점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그 데스크탑에 대한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요즘에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크스페이스 원을 만약에 디바이스에 등록을 하게 되면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OS 업데이트는 일단 무조건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연 상태에서 갖고 사용자가 뭔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정책에 만약에 위배가 되거나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보안 취약점이 나왔다고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보안 패치가 내려가거나, 그리고 사용자가 특정 정책을 위반한 사용자들이 막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매트릭 값을 계속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사용자에게 태그를 걸거나, 그리고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의 온도를 높여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디바이스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영진 님께서 주신 질문이 이제 마지막에 저희 모바일 앱 그 데모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데모 화면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리 내용은 모바일 버추얼라이제이션 환경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관리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모바일 가상화는 아니니까 해당 부분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사용자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관리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관리자가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사용성이라든지, 그리고 크래시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모바일 버추얼라이제이션 환경이라기보다는 네이티브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조금 재밌는 질문 같은데요. 재택근무에 따른 근무시간 측정, 초과 근로수당 등을 솔루션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로깅 시간을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팅 시간과 셧다운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부팅 시간과 셧다운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근무 시간 측정 전용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초과 근로수당을 측정할 때 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택근무에 따르면 아무래도 업무 시간에 대한 부분이 네. 좀 자유가 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유가 또 잘못 악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뭐 더 이상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거의 저희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VMware 코리아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찾아뵙고 자세한 내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